2나노 대 12나노 600억 차. 삼성은 3년 만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HBM사 시장 29조 원.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세계는 이미 전쟁 중입니다. 총성도 폭탄도 없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패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에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2나노 공정, SK하이닉스 12나노 공정, 숫자만 보면 6배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AI 시대의 심장, HBM사 메모리를 둘러싼 생존 전쟁입니다. 시장 점유율 62%대 17%, 압도적 1위 SK하이닉스와 3위로 밀린 삼성전자. 그런데 왜 업계는 지금 삼성의 역습을 주목하는 걸까요? HBM 시장 2025년 13조 원에서 2026년 29조 원으로 2배 폭발. 삼성 점유율은 17%에서 30%로 급등 전망. 3년간 밀렸던 삼성이 구글 TPU 계약을 따냈고 엔비디아 최종 승인 직전입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2나노와 12나노, 이 600억 차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나? 전력 효율 40% 절감, 속도 30% 향상, 발열 25% 감소. 삼성은 이론상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론이 현실이 될까요? 둘째, 3년간 밀렸던 삼성이 왜 지금 반격 가능하다고 말하는가? SK하이닉스는 TSMC에 의존하지만 삼성은 모든 걸 자체 해결합니다. 설계 수정 2주 대 6개월, 10배 차이. 이게 삼성의 구조적 무기입니다. 셋째, 이 전쟁의 승자는 당신의 지갑과 어떤 관계가 있나? 국민연금 삼성지분 40조 원, AI 서비스 가격 30% 하락 가능성, 반도체 관련주 매출 50% 증가 전망. 이 전쟁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5분 후 당신은 29조 원 규모 HBM사 시장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HBM이 뭔지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HBM, High Bandwidth Memory, 직역하면 초고속 대역폭 메모리입니다.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GPU와 메모리 사이에서 초당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오가야 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불가능한 속도죠. 그래서 등장한 게 HBM입니다.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마치 아파트 건물처럼 만드는 기술. 여기까지는 삼성도 SK하이닉스도 비슷했습니다. 문제는 HBM사부터 달라졌습니다. HBM3까지는 맨 아래층, 로직 다이라는 부분을 디램 공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메모리 만드는 기술로 교통 정리하는 칩도 만든 거죠. 하지만 HBM사부터는 파운드리 공정으로 바뀝니다. 즉, CPU 만드는 기술로 로직 다이를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답은 엔비디아에 있습니다. AI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는 2025년 HBM사 규격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 초당 11기가비트 이상. 초기 규격은 8에서 10기가비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기가비트 이상으로 올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1초에 풀 HD 영화 3편을 전송하는 속도입니다. 문제는 속도만 빠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발열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편도 16차선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시속 300km로 달리는 상황. 조금만 실수해도 대형 사고가 나겠죠? 바로 여기서 로직 다이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로직 다이는 HBM의 두뇌입니다. 이 칩이 하는 일, GPU와 디램 사이 데이터 교통 정리, 전원 공급 제어, 얼마나 전기를 쓸지 조절, 신호 증폭, 먼 거리 데이터 손실 방지, 발열 관리, 온도 센서와 냉각 신호. 한 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BM 성능 경쟁이 디램 기술 싸움에서 로직 다이 설계 역량 싸움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 로직 다이를 누가 얼마나 미세한 공정으로 만드느냐가 2026년 HBM사 시장의 승부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각각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로직 다이 생산을 TSMC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공정은 12나노. 12나노는 2019년에 나온 기술입니다. 이미 7년 전 기술이죠. 왜 이렇게 구식 공정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정성.
반도체 양산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율 문제입니다. 신공정은 초기에 불량률이 높습니다. 100개 만들면 50개만 정상 작동하는 시기죠. 12나노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공정입니다. 수율 95% 이상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안정적인 대량 공급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정반대 전략을 택했습니다. 4나노 공정, 그리고 차세대 HBM4E에는 2나노 공정 적용. 2나노가 뭐냐고요? 현존하는 가장 미세한 양산 공정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말에야 겨우 양산 테스트를 시작한 최첨단 기술이죠. 이게 얼마나 미세하냐면 머리카락 굵기가 약 8만 나노미터입니다. 2나노는 머리카락의 4만 분의 1 굵기. 삼성은 왜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전영현 부회장의 2026년 신년사에 있습니다. HBM4에서 우리는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낸 건 이례적입니다. 삼성 내부에서 뭔가 확신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2나노와 12나노, 실제로 뭐가 다를까요? 첫째, 전력 효율. 같은 성능을 내는데 2나노는 12나노 대비 전력 소비 60% 수준. 둘째, 데이터 처리 속도. 같은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6배 더 집적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크기 칩으로 6배 더 복잡한 연산 가능. 셋째, 발열 제어. 칩이 작으면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됩니다. 고속도로를 16차선으로 넓히는 효과죠. 숫자로 정리하면 전력 40% 절감, 속도 30% 향상, 발열 25% 감소. 이론상으로는 삼성이 압도적입니다. 문제는 이론이 현실이 되느냐는 거죠. 잠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 지금까지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술 전쟁의 숨은 진실 매주 분석해드립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3년간 HBM 시장에서 밀렸던 삼성. 왜 지금 역전 가능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구조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직 다이를 자체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 SK 하이닉스는 D램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직 다이 설계와 생산을 TSMC에 전부 맡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상황 하나 가정해 봅시다. 2026년 6월, 엔비디아가 갑자기 사양을 바꿉니다. 데이터 속도 11기가비트에서 12기가비트로 올려주세요. SK 하이닉스는 즉시 TSMC에 연락합니다. 로직 다이 설계 수정 가능한가요? TSMC 답변. 현재 3나노 공정 양산으로 바쁩니다. 12나노는 우선순위 낮습니다.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이게 TSMC 의존의 리스크입니다.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60% 점유율을 가진 거대 기업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모두가 TSMC 고객이죠. SK 하이닉스는 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모든 걸 자체 해결합니다. 로직 다이 설계, 시스템 LSI 사업부, 로직 다이 생산, 파운드리 사업부, D램 생산, 메모리 사업부. 같은 회사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 엔비디아가 사양을 바꾸면 시스템 LSI가 즉시 설계 수정, 파운드리가 이준의 샘플풀 제작, 메모리 사업부와 실시간 협업. 시간으로 따지면 10배 이상 빠릅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기가비트 달성은 가능하다. 발열 제어도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다. 이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턴키 전략입니다. 턴키, 즉 열쇠만 돌리면 바로 작동하는 통합 시스템이죠. 하지만 삼성에게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수율 문제. 2나노 공정은 아직 양산 초기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과거에도 수율 문제로 고객을 잃은 적이 있죠. 2023년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TSMC로 갈아탔습니다. 이유? 수율 불안정. 만약 HBM4에서 또다시 수율 문제가 터지면 삼성의 역습은 거기서 끝입니다. 반도체는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인 산업입니다. 삼성은 지금 올인한 상태입니다. 2나노 HBM4, 성공하면 시장 재편, 실패하면 3년 뒤처진 격차가 5년으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 싸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HBM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 삼성은 3위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위였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밀렸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엔비디아 퀄 테스트 탈락. HBM3 시절 삼성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발열 문제, 신호 간섭 문제, 여러 이슈가 있었죠. 그 결과 엔비디아 H100 GPU에 들어가는 HBM은 100% SK 하이닉스 제품입니다. 시장 점유율 62%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시장 95%를 먹고 있으니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엔비디아 퀄 테스트 탈락. HBM3 시절 삼성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발열 문제, 신호 간섭 문제, 여러 이슈가 있었죠. 그 결과 엔비디아 H100% GPU에 들어가는 HBM은 100% SK 하이닉스 제품입니다. 시장 점유율 62%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시장 95%를 먹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전망은 다릅니다. 투자은행 UBS가 발표한 예측, SK 하이닉스 70%, 62에서 8포인트 상승, 삼성전자 24%, 17에서 7포인트 상승, 마이크론 6%, 21에서 15포인트 하락. 주목할 점, 삼성이 7포인트 상승, SK는 8포인트 상승. 숫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은 17에서 24%, 증가율로 보면 플러스 41%. SK는 62에서 70%, 증가율로 보면 플러스 13%. 삼성의 성장 속도가 3배 빠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HBM 시장 규모 2025년 13조 원, 2026년 29조 원, 플러스 125%. 파이 자체가 2배 이상 커집니다. 삼성 점유율 24%라는 건 29조 원의 24%, 즉 약 7조 원 매출. 2025년 삼성 HBM 매출 추정 2.2조 원의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글 TPU 공급 계약. 2025년 12월 삼성은 구글의 HBM사 퀄 테스트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구글 TPU는 엔비디아 GPU의 최대 경쟁자입니다. 구글 자체 AI 칩이죠. 삼성이 구글에 공급하는 HBM사 물량은 삼성 연간 HBM 생산 캐파의 절반,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뉴스, 엔비디아 납품 임박. 2025년 12월 삼성은 내부적으로 PRA, 예비 검토 승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엔비디아 최종 퀄 테스트 직전 단계죠. 업계는 2026년 상반기 내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만약 엔비디아 퀄 테스트까지 통과하면 삼성 점유율은 UBS 전망 24%를 넘어 30% 이상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숫자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당신 지갑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당신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 그 돈의 일부가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돼 있다는 사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율 약 9%, 시가총액으로 약 40조 원. 삼성이 HBM사에서 성공하면 주가 상승, 국민연금 수익 증가, 당신의 노후자금 증가. 반대로 실패하면 주가 하락, 국민연금 손실, 당신의 연금 감소. HBM사 전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직접 수혜주, 삼성전자, HBM사 성공 시 목표 주가 10만 원, 현재 약 5만 원대. SK 하이닉스, 시장 지배력 유지 시 목표 주가 25만 원, 현재 약 18만 원. 간접 수혜주, 한미 반도체, HBM 본딩 장비 공급, 삼성과 SK 모두 고객. 원익 IPS, 반도체 공정 장비, 테스, 반도체 테스트 장비.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 HBM사 시장이 29조로 커지면 관련 장비와 소재 기업 매출도 30에서 50% 증가 예상. 단,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만약 삼성이 수율 문제로 실패하면 삼성전자 주가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 가능. 관련 수혜주 동반 하락. 반도체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올인은 금물이죠.
투자에 관심 없는 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AI 서비스 가격. 지금 챗GPT 플러스 요금제 월 2만 원입니다. 클로드 프로도 비슷하죠. 이 가격의 70%가 GPU와 HBM 비용입니다. HBM사가 대량 생산되고 가격이 내려가면 AI 서비스 요금도 내려갑니다. 업계 전망. 2027년까지 AI 서비스 가격 30에서 40% 하락 가능. 반대로 삼성과 SK 경쟁이 둔화되고 가격이 고착되면 AI 서비스는 계속 비쌉니다. 소비자에게도 이 전쟁은 호주머니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이야기.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하지만 그 지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YMTC라는 기업으로 HBM 시장 진입을 노립니다. 미국은 마이크론을 밀어주며 자국 생산 확대 중. 삼성과 SK가 싸우는 동안 외부 경쟁자들은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HBM사 전쟁에서 삼성과 SK 둘 다 성공해야 합니다. 한국이 AI 시대에도 반도체 강국으로 남으려면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전쟁, 승자는 누가 될까요? 2026년 1월, 우리가 목격한 건 총성 없는 전쟁의 새로운 전투입니다. 삼성전자, 이 나노 공정, 턴키 전략, 구글 계약 확보, SK 하이닉스, 12나노 안전 공정, 엔비디아 독점, 62% 점유율.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둘 다 이깁니다. 시장이 13조에서 29조로 2배 커지니까요. 하지만 누가 더 많이 이기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 예측, 2026년 말 점유율, SK 하이닉스 65에서 68%, 현재 62%, 삼성전자 27에서 30%, 현재 17%. 삼성이 2배 가까이 성장하지만 SK 절대 지배력은 여전합니다. 단 2027년 이후가 변수입니다. 삼성이 2나노 HBM사 일을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엔비디아 차세대 GPU 루빈에 공급하기 시작하면 2028년 점유율 역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 타임라인 정리합니다. 2026년 상반기 삼성, 엔비디아 퀄 테스트 결과 발표. 2026년 하반기 HBM사 본격 양산 시작. 2027년 HBM사 퀄리티 샘플 출하. 2028년 시장 재편 완료. 앞으로 2년이 승부처입니다. 여러분께 3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알림 설정. HBM사 전쟁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엔비디아 퀄 테스트 결과 나오면 즉시 분석 영상 올립니다. 둘째, 댓글로 투표해주세요. 삼성 대 SK 2028년 누가 1위일까? 여러분 예측이 궁금합니다. 셋째, 다음 주제. K방산 150억 달러 수출의 진실. 전차를 팔고 리튬을 받는다. 과연 이게 가능한 전략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